뭐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만화에 처음 뭐 어떻게 재미를 빠져들게 됐는지 재미를 네. 어떤 부분에서 이 만화를 좋아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음. 처음에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슬램덩크 작품이란 사실만으로도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건 뭐저 다들 국밥이지. 다들 든든하거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맞아 그래서 왜냐하면 슬램덩크 이제 막바지에는 그림도 이제 그때 그때 이미 거의 완성된 그림이었어요. 맞아, 그때도. 맞아. 응. 뭐 물론 조금 슬램덩크는 뭐 트레이싱 논란이라든가 그죠 NBA 그런 거 약간 있죠. 카드 이런 데서 나오는 동작들을 약간 그대로 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뭐야 있긴 했는데. 만신인 김성모님도 하시는데 뭐 아, 이노우의 따위야. 뭐. 그리고 솔직히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림이 어떻게 늘겠어. 연습을 해야지 결국에 그림도 느는 거지. 보고 그죠? 연습을 안 하고 작품에다 해버렸으니까 그래. 연습만 했어야 되는데 작품에 했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그림도 좋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슬램덩크도 끝에 가서는 굉장히 약간 뭐 철학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약간 청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 고뇌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만화를 보는 우리 애청자들한테도 굉장히 와닿도록 이렇게 전달을 잘하는 진짜 스토리도 훌륭한 만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좀 약간 다른데 만화 대단히 뜨겁지 그 만화 자체가. 맞아. 든든하지 국밥이야. 어.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작가님만 보고 진짜 처음에 이 베가본드가 시작했을 때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연재가 처음에 시작됐던 그 1998년도 처음 연재가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직까지 그 책방에서 만화를 빌려보던 문화가 아직 그쵸. 활발하던 시기였어요. 그래 책방이 굉장히 성행했던 시기라 가지고 웬만하면은 만화책을 저도 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막 여유롭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화책을 다 빌려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단행본을 사서 모은다는 건 사실 크게 조금 생각하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취미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진짜 그런 거 있죠. 어른들이나 하던 취미였어. 내가 그때 당시에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약간 아직 결혼까지는 안 했는데 아는 동네 형들 중에서 돈 버는 형들이 진짜 독립해가지고 혼자 진짜 사치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취미였어요. 그런 아니 그래서 취미. 그쯤에 나도 꿈이 그거였어. 나중에 독립하면은 막 집에 이렇게 만화책을 이만큼 한금 내가 맞아. 원하는 대로 다 사다 모아야지라고 했는데 맞아. 현실은 시궁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없는 쌈짓돈, 없는 용돈 모아가지고 진짜 처음 단행본을 사 모았던 만화가 저는 이 베가본드였어요. 그 정도로 진짜로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그림, 뭐 스토리 진짜 막 이런 것들 다 좋았어요. 다 네. 좋아가지고 되게 좋아했던 만화고. 저도 뭐 이제 봉사하고 뭐 저희 다 같이 고등학교를 지냈으니까. 맞습니다. 베가본드가 초반에는 그 비욘트도 사실 유년 시절이잖아요. 머리도 좀 이렇게 길고 그렇죠. 미끈하게 맞아요. 생겼을 때. 그때는 그때는 그렇게까지 세게 재미는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 고등학생 때서 만났을 때 그때부터는 미야모토가 이제 좀 성인이 돼가지고 맞아. 그 칼도 많이 쓰고 팔자국도 좀 있고. 칼도 많이 쓰고 액션도 되게 많이 추가되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나도 또 추억에 그 봉사매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휘둘렀어. 베가본드 보고. 뭐 죽고 죽이는 나서에 내려간다. 그거 제일 좋아했거든. 내가 CC도 발견해서 내가 뭐 손에서 돌리고 봉사미가 미야모토 무사시 해가지고 칼 들고 나는 항상 이렇게 손에 뭐 돌리고 있어서 사슬 나간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베가본드도 있었고 옛날에 그거 뭡니까? 그 격투기 만화 으뜩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군계. 군계도 있었네. 군계 때문에 그 우리 둘이 서로 보이면은 먼저 가서 로우킥 차고 그런 정권 코 때리고. 군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정권 지르게 하는데 코가 이렇게 우뚝하면서 비뚤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군계에서 인상적이고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그냥 보면 우뚝하면서 맨날 먼저 발견하는 놈이 가서 로우킥 때리고 얼굴 때리는 거야. 야, 니들 혹시 바퀴는 안 봤니? 바퀴도 봤지. 죽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따라했고 진짜 베가본드에서도 막 그런 거 있죠. 죽고 죽이는 나선에서 나는 내려간다 이런 거 있죠. 명대사지. 엄청 많이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아침 수업 있는데 학교 막 지각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못 갈 것 같다 하면은 막 나는 오늘 수업하는 나선에서 먼저 내려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심지어 뭐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우리 뭐 이제 그 닥터나 아니면은 저기 그 CPD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야근하는 나선에서 나는 내려간다 뭐.
우리 그 드립 되게 많이 썼지. 많이 우리끼리. 엄청 많이 진짜 썼어요. 엄청 많이 맞아. 썼어. 그러니까 그만큼 명작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솔직히 뭐 그거는 크고 나서 얘기인데 만화가 음. 원체 오랫동안 연재가 됐으니까 그쵸. 어렸을 땐 진짜 저희 다들 뭐 만화가가 되고 싶었잖아요. 다들 그죠? 그럼요. 네. 미술 친구들이 그런 시절에는 진짜 슬램덩크 뭐 버저비터 베가본드 이런 거 진짜 오지게 따라 그렸습니다. 진짜 그죠? 그건 잘 따라. 엄청 트레이싱하고 따라 그리고 뺏기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 그 만화책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음. 재연 프로그램처럼 네네. 가정에서 흉내 내면 위험하다라고 적어줬으면은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이 경지의 그림이잖아. 내가 그거 따라 그리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맞아. 근처도 못 갈 건데 내가 그걸 왜 따라 그리고 그리겠어? 어릴 때는 알죠. 이게 사람이 뭔가 내 것이라는 게 딱 이렇게 자리 잡히지가 않았을 때는 또 만화를 잘 그린다고 해도 이 만화가 따라 좋을 때는 그린 거지. 이 만화 그림체가 됐다가 저 만화 따라 그릴 때 저 만화 그림체가 됐다가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한창 이 이노우에 다카이코 그림 그릴 때는 진짜 그리면 강백호야 그냥. 맞아. 남자 주인공이라고 그리면 강백호고 그리면 미야모토 무사시야. 뭐야 그 전에는 드래곤볼 따라가서 눈이 맞아. 전부 다 이렇게 맞아. 크게 그리고 맞아. 눈썹 진하고 그랬는데 그리면 카카로트야 그때는. 그리면 손오공이야. 머리 맞아. 막 존나 삐죽삐죽하고 그렇게 어, 그리고 맞아요. 그랬었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뭐 작가님 때문에 이제 조금 애정이 있어가지고 읽기 시작했던 만화였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단행본을 계속 읽으면서 만화를 조금 어떤 미야모토 무사시의 약간 고단한 여정 이런 거에도 공감하게 되는 나이도 조금 되어가기도 하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만화 속에서 나오는 미야모토 무사시하고 비슷한 나이대를 살아갔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10대 뭐 중후반에서부터 한 20대 초중반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만화가 나오는 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나는 좀 근데 오히려 미야모토 무사시보다 그 친구 있잖아. 걔. 간유. 혼이된 마타치. 아, 그렇지. 거기 너무 니는 몰입되잖아. 공감을 많이 했을 기라. 비겁자 같은 새끼 저거. 아니 근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친구잖아 네. 둘이. 네. 혼이된 마타치랑 미야모토 무사시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 인물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베이스는 똑같은데 어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나보다 강할지 모른다라는 어떤 공포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강해지고는 싶은데 그거에 반해서 공포감도 많이 있고 뭐 네. 어떻게든 비겁하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나쁜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마타치하고 미야모토 무사시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스스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거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길이 달라지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우리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섹스를 더 많이 한 쪽이 이겼어. 한 놈은 수도승처럼 사는데 한 놈은 뭐 그냥 아주 그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죠. 아주 표현이 사실적이시더라고 어, 이놈은. 맞습니다. 그 신PD가 불안했겠네. 오늘 그 얘기 못 하고 갈 줄 아. 알았는데. 마치 베가본드라서 다행이었어. 만족해하는 얼굴이네. 근데 진짜로 어린 마음에는 정말로 그 베가본드 초반에 나오는 그 내용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보면은 이제 혼이된 마타치하고 미야모토 무사시가 막 그 촌에서 같이 살다가 완전 네. 촌마을에서 촌구석에서 같이 살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제 신맨 다케조죠. 다케조는 이제 약간 무신 집안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그냥 뭐 개털이고 어떻게 보면 건달 그죠? 집안이고. 건달 집아들이고 그냥 동네에서도 약간 귀신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런 어떤 집안의 자식이고 여기 마타치는 약간 그래도 그 마을 안에서는 약간 조금 뿌리 있는 괜찮았어. 그렇지. 나름 유지. 그런 느낌 그런 집안의 자식인데 어떻게 그 둘이 친하게 지내잖아. 그죠? 그러면서 둘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해보겠다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마타치는 정신머리 없었지 다케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같이 다니면 같이 자기도 셀 줄 알고 그죠? 그렇지. 약간 친구들 남자들 어릴 때 보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은 왠지 세진 것 같고 약간 그렇지. 생각을 하잖아. 그런 거지. 드래곤볼에서 Z 전사 모이는데 야무치 있는 거. 그렇지. 야무치 화가 닿는다. 어떻게 하다 그런 잠깐 얘기하자면 그런 게 셀 게임 때 또 야무치가 오잖아요. 네. 그 왜 아무도 안 말렸을까? 야, 그 선두 갖다 주러 온 거 아닌가? 다시 백무드 얘기. 오케이. 쿠팡맨 선두 쿠팡맨.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 착각
그죠? 호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시작하면서부터 폐잔병으로 시작된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전개가 이야기 처음에 전개가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약간 너무 파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주인공이 죽은 것처럼 눈은 뜨고 있는데 바닥에 막 진흙탕에 시체들 옆에 누워가지고 만화가 시작하잖아. 그죠? 그런 전개도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그랬는데 막 처음에 가가지고 막 약간 산골 같은데 숨어 들어가지고 폐잔병이니까 살려고 막 거기에 막 숨어 살고 있는 어떤 모녀들한테서 겨우 연명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살아남았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마타치가 친구를 배신하고 늙은 여자하고 붙어먹고 도망갔다는 거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 만화가. 진짜 잭스하고 친구는 칼 들고 막 산적패 한 7대1로 싸우러 들어가는데 막 자기는 풀밭에서 잭스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 만화가. 그 삶의 승리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계속 꾸준히 봤던 만화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남자라면은 정말로 좀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 그죠? 천하제일. 천하제일 최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막 그런 열망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담았던 것 같고 꼭 그게 무사가 아니더라도 조금 그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조금 살아가면서의 고민, 우리가 실제로 이 현대 사회인들이 죽음을 앞둔 대결 이런 것들을 마주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현대인들은. 그죠? 거의 죽을 것 같다는 있지. 회사 다니면서 저 새끼랑은 공존할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은 있지. 근데 신 PD가 굉장히 잘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조금 이 작품 설명해드리면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이제 검에 대해서 통달하고 검성처럼 자기가 싸움을 잘하고 검술이 뛰어났다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 한 자리라도 했어야 되는 시대거든. 그럼. 전쟁을 맨날 하던 그런 시대라 가지고 일본에서 어떤 막 명문 가문의 이제 검술 사범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간 끌어들이는 거지. 어디 한 자리라도 갔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그러지 못했다는 요런 사실하고 그리고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제 약간 자기가 남긴 역사적인 역사적이라기보단 자기가 남긴 글에 의해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붙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누구하고 싸웠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 시대 때 실제 존재했던 엄청난 무사들 이름 있는 당대의 무사들하고는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사실은 족밥이었다 이런 게 약간 학계 그런 약간 정설의 학계처럼 떠돕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실제로는 싸움을 족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 최강자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유명해진 계기가 아까 얘기했던 소설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대의 엄청난 검성들 그 미야모토 무사시 이후의 시대에 엄청난 검객들, 무사들, 검성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수련했던 결과물들, 자기가 이제 무사로서 검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착 정리를 하면서 책을 낸다거나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면서 아니면은 자기가 유파를 만들어서 유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유파에 대한 이런 약간 교본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 자기가 겪었던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긴 오륜서란 책을 엄청 많이 인용을 했대요. 그거네. 그럼 미야모토 무사시가 나처럼 약간 전문가네. 그러니까 나 어디 들어서 많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말 보고 해서 많이 아는 거지 그냥. 이론은 빠삭해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론이 굉장히 빠삭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알도록 설명을 굉장히 잘한 책을 남겼다는 거지. 서적을 남겼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무시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엄청난 수준의 진짜 극한까지 다다른 수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도 못한다. 알 수 없을 정도의 감각이 누적되어 있는 어떤 그런 책자라는 거지. 그 책자. 나는 덴푸치로를 쓰는 감각을 알 것 같아. 그 시계추처럼 반동을 줘가지고 이 자식아 무게로 스피드와 임마 반동으로 치는 거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맞지나 마라.
아,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네요. 그죠? 싸우는 남자들은 싸우는 얘기가 나오니까 역시 재밌습니다. 역시 주먹이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허구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도 그 음. 오륜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무시를 못한다는 거지. 음. 미야모토 무사시. 그래가지고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인물이 좀 유명해졌던 것도 있고 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음. 요 만화도 뭐 그런 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명작인데 뭐 아직까지 이제 끝이 완료는 안 되지 났거든. 않았지만 야 완결 대야 명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보면은 오륜서에 담겨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테니까 보면은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베가본드 작품에 명대사를 몇 개 맞아요. 이야기해보면 뭐 요런 얘기가 나와요. 세이주로가 얘기했던 건데 무사시한테 맹수는 적과 만나면 으르렁대거나 무서운 얼굴로 지저대지. 왜 그런지 아는가? 상대가 물러나주면 싸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야. 본능은 우선 싸움을 피하는 법이다. 세이주로 굉장히 강한 그 무사였거든요. 네. 네. 여기 요시오카 가문의 이제 당주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 미야모토 무사시가 요시오카 70명을 상대로 다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상대했던 상대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름이 실제로 이름 있었던 있는 사람. 저 가문의 어떤 그거였던 거야. 그 사람 요런 이야기도 있고 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사로잡히는 법. 마음이 무언가에 사로잡히면 검은 뽑히지 않는다. 한 장 잎사귀에 사로잡히면 나무를 볼 수 없고 한 그루 나무에 사로잡히면 숲을 볼 수가 없다.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돌아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그것이 아마도 본다는 것일 테지. 이런 이야기. 그 미니원피스 했으면 되게 참 좋았는데. 옛날에 싸이월드에 이거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 PD님 안 하셨어요? 나는 가끔 검을 뽑는다 그러고. 사진 칼 사진 이렇게 올리고 야 아주 중이스러움이 넘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뭐 한번 찾아보시고 뭐 이런 거 있죠. 또 살기 말이야. 살기. 내 괭이가 자네를 칠 듯이 보였다고 그러면서 이거 호조인 이네이를 무사시가 찾아갔는데 호조인 이네이가 이제 영감님이에요. 네, 이제 영감님. 창의 보장을 봉쓰는 영감님 아니었나? 그렇죠. 봉수는 영감님인데 이제 자기는 벌써 은퇴를 해가지고 그 멀리서 이제 밭을 갈고 있어요. 자기 혼자 살면서 이렇게 밭 갈면서 있는데 무사시가 이제 호조인을 깨려고 도장 깨게 하려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 영감님을 만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길 물어보려고 영감님 호조인이 어딥니까? 그러면서 물어봤는데 무사시가 검에 베일 듯한 살기를 느낀 거야. 자기가 영감님한테서. 근데 영감님은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BGM 가슴을 베인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이 얘기를 한 거야. 그 살기는 내 살기가 아니라 네 살기다. 나를 비롯한 타인은 그것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 지가 살기 쏘고 구라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지가 쏜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냥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살기를 내뿜고 다니니까 네가 만나는 모두를 네 적으로 만드는 거다. 네가.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들은 네가 내뿜는 살기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네가 살기 내뿜으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네가 똥 묻었으니까 남들도 똥 묻은 것처럼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뭐 눈에 뭐만 보인다 그런 느낌? 그렇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뭐 나중에 이제 70명 베고 나서 이제 감옥에 잡힙니다.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제 그때는 약간 그런 거 있죠. 막 낭인으로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그만하고 이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귀족 집안에 들어가서 검술사범 이런 거를 해라라는 어떤 이런 것도 얘기도 많이 들어요. 권유를 많이 들어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가운데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령 모든 사람들이 자네와 똑같이 강하다면 누군가와 대치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도를 걸을 수 있다면 싸움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 자네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걸세. 자네가 얻은 그 강함의 해답을. 요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칼싸움의 강함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우리 신 PD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죽음의 위기를 느낀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네. 사회생활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조금 이런 거 있죠. 뭔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계속 증진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갈대 같잖아요. 약하고. 그렇죠. 그런 지점에서 오는 어떤 고민에서도 이제 약간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고 내 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고 네. 뭐 우리 친구분들도 아니면 그 회사에서 같이 만나는 동료들도 각자가 다 자신감이 있다면은 우리가 막
쓸데없는 일로 자존심 싸움 그치. 한다거나 어. 서로 부딪힐 일이 없고 서로 이제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음. 어떤 그런 어떤 맥락인 거죠 이 그쵸. 이야기가. 요런 교훈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뭐 대사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그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가 일본 직장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에 들어가기도 했대요 실제로. 굉장히 오랜 자기 시간 개발서 같은 느낌인데 그런 없을 것 느낌인 같은데. 거예요. 그런 별 느낌인 소용이 거예요. 없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뜻은 그거 아니야. 내가 이거를 다 읽었으니 여차하면 서로 베겠다 뭐 이런 거. 동안 일부러 약간 오륜서를 옆에 끼고 다니는 거야. 일부러 보이게 눈에 보이게. 그럴 수 있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꼭 죽고 죽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조금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요 미야모토 무사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 보면은 뭐 베가본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미야모토 무사시가 꼭 정정당당하게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 굉장히 비겁하게 싸울 때도 많고 그리고 막 핑계대고 도망갈 때도 많고 보면은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륜서나 이런 책들을 저서를 통해서도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비겁한 거 그것보다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비겁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비겁해도 아무 상관없다. 죽으면 강함, 천하무적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죽고 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봤을 때 뭐 유명한 어떤 검성들, 유명한 검객들, 무사들하고 대결한 기록이 없다는 것도 알만하죠.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뒤지기 싫어서 질싸움은 안 했다는 거지. 이길 싸움만 했다. 이길 싸움만 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약간 그런 건가 뭐. 검을 잡은 지 몇 년이 됐는 거. 한 1년 이 부스. 이씨. 이길 만한 거 막 먼저 선빵 치는 거 한 5년 미만으로 가서 뭐 선빵 치는 거. 미화씨. 클 만한 것들은 가서 밑에 선빵 쳐버리는 거. 이름 한창 올라오는 루키들만 찾아다니면서 다 죽이는 거야. 나중에 그럴 수 있어. 우리 김수벌처럼 약해 보이는 애들만 쳤겠지 그러면. 왜 나 배트맨처럼 약해 보이는 것만 때렸겠지. 근데 뭔 소리야? 그래 실제로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가 샐러리맨들한테는 굉장히 필독서로 뽑힐 때도 있었다고 하고 뭐 어떤 조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렇게 뭐 검술이 뛰어났느냐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은 좀 있지만 그런 거를 넘어서 어쨌든 뭐 한 가지 영역에서 조금 극한까지 어떤 수련 끝에 조금 깊은 고찰 약간 깨달음 같은 걸 얻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내용입니다. 베가본드를 보시면 그런 느낌이 있고 좀 요런 것들을 좀 젊은 날에 좀 만화로 솔직히 요런 거를 책으로 읽으려 그러면 우리가 좀 우리 뭐 삼국지도 우리 많이 안 읽었다 했지만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책으로 읽으려면 다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잘 못 읽잖아 우리가. 스태미나 달리죠. 근데 그냥, 만화로 그냥 게으른 거지 뭐 그냥. 그렇지 맞습니다. 만화로 좀 접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행운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읽고 실천을 했습니까? 뭐 실천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아니 실제로 니들끼리 막 휘두르면서 싸운 거야.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그건 말고. 실천이 아니고 실전이지. 그거는 씨발 끌려가야지. 그거 저도 끌려가야지 새끼야. 아니, 실제로 조금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대사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만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강한 자는 대범하다.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거 있죠. 살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들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남이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발끈하게 된다든가 그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옹졸하게 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막 분을 삭히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내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결국에는 그런 약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초월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내가 거기 앞에서 이제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뭐 그런 거 있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대사인데 뭐 그 탁황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나중에 탁황 스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늘과 온전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온전히 자유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아 씨발 전부 다 중2병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야 씨발 나도 대충 하나 찌끄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싸이월드 아무 감성. 말이나. 어. 그런 거 있잖아. 단말머리는 위험해. 정확히는 이런 데 삽니다. 정확히는 이런 데 삽니다. 사람이 저마다 살아가는 길은 하늘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해져 있고 그렇기에 오히려 완전히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운명론하고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론이나 운명론하고 이어져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보면은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조금 기독교 같은 거에도 관심이 없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탁광 스님이 스님인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제 스스로 이제 수련을 쌓고 증진해가지고 해탈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약간 반열에 오른다, 열반에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종교관인데 약간 요거는 기독교적인 신앙인 게 탁광 스님이 이제 하늘하고 자기가 온전히 연결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 의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발버둥 치더라도 운명을 이런 벗어날 것들이 수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답답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뭐든지 해도 길을 된다. 가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막 개판 친다는 게 아니라 네 개판 칠라했지 신 PD. 이제는 나의 패턴이 읽혔나 이제. 개판 치는 게 아니라 강약이다 씨발.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은 어쨌든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막 그 순간순간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혹시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없다는 거지. 그게 진짜 완전 기독교네. 나는 이제 어쨌든 그렇죠. 내세 구원 받을 거기 때문에 맞아 이제 맞아. 이 세상 그 땡초네 그 새끼 그거. 땡중. 어디서 사이비. 타종교 교리를 들고 와가지고 이것들이. 그렇습니다. 영업 근데 잘하시네. 그런 것들은 되게 저도 약간 요거 읽었을 때 네. 되게 내 인생에서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이 만화가. 그러니까 왜 우리 어려서부터 집안 환경도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고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뭐를 해도 남들보다 막 뛰어나게 재능이 있다거나 막 그렇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컴플렉스도 많이 늘어나고 막 뭔가를 하더라도 막 아무래도 뭐 집에 돈도 없고 여유도 많이 없으니까 똑같은 어떤 기회를 얻어도 자칫 잘못하면 망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더 못하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막 움츠리다가 더 자기 가진 실력보다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근데 요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약간 달라진 것들이 있었어. 그래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결국에는 만약에 끝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군대 전역하고 서울을 올라갔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많아지만은 조금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조금 가슴에 조금 이런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다들 뭐 베가본드는 다들 한 번씩 읽어 보셨을 테고 그죠? 그렇죠. 안 본 사람 잘 없지 않을까? 그렇지. 그게 뭐 베가몬드라서 본 게 아니라 슬램덩크라서 본 거지. 맞아. 슬램덩크 작가라서 뭐. 근데 그 이노우에 타케이코가 지금까지 낸 작품들이 그러면 슬램덩크, 베가본드, 리얼, 고사의 버저비터. 버저비터 요렇게 4개뿐인 건가요, 그럼? 그렇죠. 작품 자체는 그렇게 4개입니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자연스럽게 하차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면 네, 좋습니다. 결국에도 뭐 시대의 명작 아무리 뭐 명작이라도 지가 책이 나와야 보죠. 그렇죠. 좀 내라고. 더 파이팅 얼마나 잘 나오니? 심지어 이 이노우에 다케이코 선생님이 약간 그 예술병이 걸리셨나봐. 홍대병이 걸려가지고 약간 그 단행본을 낸다거나 아니면 상업예술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것보다 전시회를 계속 하신대요 요새 보면은. 맞아. 드로잉 쇼나 드로잉 쇼나 막 이런 전시회 같은 것들을 계속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만화가로서는 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어떤 대단한 경지에 오르신 분인데 이게 조금 뭐 순수 미술, 순수 예술로 좀 갔을 때는 전시회를 하더라도 좀 그렇게 큰 뭐 반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왠지 알아요?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래. 그럼 그런 것도 저 있지. 씨발 당장 생활비 없으면 단행본 내는데 급급해가지고 씨발 존나 그리지 진짜. 야 완결난다. 바로. 아니 비슷한 이유로 제가 리얼도 뭐 짧게 얘기해 보면 리얼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뭐 리얼 같은 경우에는 단행본을 사 모으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리얼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15권이 나왔습니다만 네. 책도 너무 더디게 나오고 리얼도 단행본도 거기다가 리얼은 약간 그런 게 있어. 베가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역사적으로 허구다 아니다 뭐 그런 논쟁이 있을지언정 어쨌든 거기에서 뭐 느껴지는 약간 여러 가지 명대사들 교훈들 이런 거에 내 인생에 주는 영향이라도 있잖아. 근데 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암울하고. 그렇죠. 약간이 아니지 많이 아무렇지. 맞습니다.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 뭐 약간 그 농구 스타였는데 뭐 중학 농구 스타였는데 막 사고가 나가지고 그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막 그 휠체어 농구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라든가 그렇죠. 현실적인 약간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뭐 내 지금 현실도 시궁창인데 만화에서까지 이걸 계속 힘든 얘기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거기다가 연재도 계속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차하게 되더라고. 리얼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리얼은 어디까지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맞습니다. 저도 하도 뭐 나오지도 너무 오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반강제 하차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제가 이어서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네. 사실은 베가본드를 시작하게 된 건 이제 슬램덩크 때문이지. 슬램덩크 그렇죠. 맞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저 버저비터는 보다가 안 봤어요. 음. 약간 그거를 걱정했거든. 이게 스포츠만 하는 사람은 그것만 계속 그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농구 만화 이거 끝나고 또 농구 만화를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좀 안 봤어요 일부러. 나 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뭐 칼싸움하는 내용을 그리니까는 네네. 그게 겁나 재밌었던 거지 사실은 나는. 맞아, 그래서 맞아. 작가가 큰 변화를 한 거니까 작가도 음. 솔직히 그 뭐지 슬램덩크하고도 좀 다르죠 느낌이 버저비터하고 다르고. 조금 더 달라졌어요. 네. 버저비터는 농구하다가 손가락 다쳐가지고 음. 아까 내가 알기로 그 네임펜으로 작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쵸, 미국 만화가 그래서 그랬고. 네임펜이나 매직으로 작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만화 옛날에 그 형민우 작가가 태양 북별기 그리다가 그다음에 맞습니다. 프리스트 그렸을 때 완전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 갔다 와서 미국병 걸려가지고. 아니 근데 나 그 만화 되게 좋아해. 그것도 끝이 안 나. 그 만화도 나중에 얘기하고 싶은데 끝이 안 나가지고 내가 강제 하차당했는데. 근데 똑같이 이노우에 다케이코도 예술병 걸려가지고 수목화병 걸려가지고 베가본드에서 막 수목화 막 그리거든. 네네. 그래서 이 작가가 뭘 하려고 변화를 했구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좋게 봤었었는데 네네. 네.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저 나이가 많이 들었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더 이상 만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만화를 뭐랄까 품어야 된다 아니면 맞아. 좀 안고 간다. 안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그렇죠. 내용도 그렇고 이 지금 진행 상태도 그렇고 내가 이걸 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왜냐하면 신권이 나오면은 그 앞에 4권 5권 내가 꼭 다시 봐야 돼. 맞아.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같은 의미로도 작가가 너무 연재가 더디다 보니까는 뭐 많은 팬들이 그런 데 스태미나가 좀 딸리는 거지. 다시 맞습니다. 뭐든지 다시 봐야 돼. 새로 나오는데 이상하게 옛날 거 다시 봐야 돼. 맞아. 앞에 한 5권 다시 봐야 돼. 막 37권 나오면 32권부터 다시 시작해. 나는 베르세르크 나올 때마다 1권부터 다시 본다. 그렇지. 맞아. 근데 그거는 너무 베르세르크는 그 주기 종로 한 번씩 다시 봐야 될 주기 종로에 한 번씩 나와.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나는 베가본드는 정확하게 말해서 이거는 한 중간 한 8권 그 정도에서 저는 하차했어요. 28권 맞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 뭐 그래서 못 보겠다. 이것도 왜냐면 매번 이렇게 앞으로 와서 보고 앞으로 와서 봐야 되니까 이것도 좀 뭐랄까 베가본드를 보는데 필요한 노동이라 그래야 될까? 그죠. 맞아. 네. 그런 부분이 순수한 좀 있어서. 즐거움을 넘어선 어떤 그죠? 의무감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뭐지? 미야모토 무사시가 다리 다치고 다리 크게 다쳐서 절개되잖아요. 그 네. 시점에서 하차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개통 철학이 시작되거든. 거기 그쯤에서 그 혹시 만화 중에 빌란드 사가 아십니까? 알아요. 그것도 하차. 그게 처음에는 이제 막 액션 막 나오고 막 이제 그 주인공의 그런 막 역경과 이런 걸 나오다가 뒤에 가서 이제 농부 만화가 돼버렸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다 하차했거든. 나도 하차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그 만화도 농부 만화가 됐군요. 농부 만화가 됐어. 농부 애가 농사를 짓더라고. 여기서도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왜 귀결은 농사인가? 전사들이 약간 생명을 죽이던 일을 하다가 이제 생명을 어떻게 보면 살리는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일에 대해서 개통 새끼야 철학이지. 포장해주지 마 이 새끼야. 그냥 족 같은 거야 그냥 아주. 개통 철학입니다. 아, 네네. 어차피 그 캐도 막 지래가지고 자기는 안 싸운다 하면서 자기 죽이러 왔는 놈들 다 죽이거든. 결국 해서.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만화 속에서 뭐가 뭐 원을 끄면서 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진 않는다 그러니 뒤돌아가라 막 이러면서 이런 야 씨발 그거 도발이잖아 진짜. 맞아 족밥들아 니 들어오면 다 죽었어 니들은. 누가 자기들. 들어가냐 거기.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어떤 사정권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도발하는 거 맞거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뭐가 뭐 안 싸운다냐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뿔떡성질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내면하고 막 그런 대화를 나눈단 말이야. 맞아. 네네. 누가 봐도 도발이었습니다. 진짜. 네, 그렇게 제 인생에서 조금 의미가 컸던 하지만 타이에 의해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베가본드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들으셨던 청취자분들도 뭐 이렇게 하차하신 만화가 좀 있을 거예요. 드라마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런 거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좀 공감할 수 있고 다음 컨텐츠 만들 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네, 보면. 좋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심하게 화면에 중독된 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